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안전하게 수익 종착지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TV의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버스들 현황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요. 지지난주였죠. 11월 7일에 탑승 도와주셨던 롯데 관광개발이 사실 지난주에 이미 목표가를 달성하고 어제도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데 계속 리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사실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큰 시세가 들어와서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목표가를 도달하고 한 25% 정도 살짝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전 섹터 전업종이 다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관광, 특히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 안에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중국과 또 그리고 일본 간의 어떤 이제 관계가 다시 한번 첨예한 대립이 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 일본 총리가 다시 한번 중국에 특히 이제 대만에 또 유사시에 개입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와주면서 중국과 또 이제 일본 간의 어떤 관계가 다시 한번 이제 갈등으로 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일본의 어떤 영화도 개봉하기로 했다가 좀 지연을 한 상태고요. 또 그리고 일본 어떤 여행에도 어떤 좀 제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는 특히 카지노, 특히 이제 롯데관광개발의 어떤 이제 카지노 매출이 빠르게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현 시점도 굉장히 극심한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사실 서울의 관광과 제주도 관광은 원래는 무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울 관광 오면서 뭐 부산과 또 제주도의 어떤 패키지 상품으로 굉장히 많이 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카지노 매출 또한 마찬가지로 4분기와 그리고 또 1분기에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9,500원 라인 때는 좀 가볍게 돌파를 한 상태라서 2차 목표가 22,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익절가는 1차 목표가로 설정했던 1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벌써 2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타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버스 한 대 더 보도록 할게요. 저희 BHI는 지난주 목요일에 탑승 도와주셨는데 벌써 목표가 달성이죠? 맞습니다. 일단 뭐 BHI 같은 경우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좀 후속주로 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 SMR 또 그리고 계속해서 또 지금 가스터빈 관련된 모멘텀도 계속 이어지면서 또 대표적인 BHI가 또 가스터빈 관련된 최대 수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어떤 협력 소식도 나와주면서 오늘 장중에 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1차 목표가 45,100원 라인대를 좀 돌파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 BHI 같은 경우는 누적 수주액이 1조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내년에 어떤 이제 그 매출 성장이 또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2차 목표가 49,2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도 4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I 새롭게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도 그렇고 BHI도 그렇고 빨간색 대형 버스인데도 아주 잘 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버스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노선 혹시 빨간 버스로 가나요? 네, 역시나 빨간 버스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퐁당퐁당 장세로 하루하루 지금 AI 거품론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실적을 기반해서 결국 시장이 안정화될 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시가총액 묵직한 안정적인 버스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어떤 마을로 갈까요? 네, 계속해서 지금 이제 관광버스와 이제 K 카지노 버스가 오늘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뒀는데 다시 한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지금 K 한류 마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K 팜 마을이 있고요. K 식품 마을 그리고 K 관광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K 뷰티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카지노가 아니네요. K 시리즈 안에서도 K 뷰티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몇 번 버스 탈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278470 APR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해볼 첫 번째 버스 K-뷰티 마을로 떠나는 APR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R 수익 버스 이 시간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 냈었던 버스인데 맞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탑승 기회가 돌아온 것 같네요. 함께 탑승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승객분들은 왜 선택을 안 오늘 해주실까요? 뭐 사실 뭐 전 섹터 전 업종이 거의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뭐 새롭게 버스를 탑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시장이 다시 또 안정을 찾고 또 다시 한번 위험 자산 선호 심리로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결국 4분기와 그리고 내년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숫자가 확인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고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관계가 다시 한번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결국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국내 기업들이 다시 한번 반사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K카지노, K관광기업으로서 롯데 관광기업을 말씀드렸다면 결국에 다시 한번 K뷰티의 가장 대장주인 APR이 결국 또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또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APR의 어떤 4분기의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9월 말부터 진행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4분기는 3분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출이 기대가 되고요. 메디큐브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 내에서도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내년의 실적이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특히 2026년도의 실적이 더 기대되는 이유는 미국에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온라인 중심으로 지금 이제 마케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의 아마존, BTV 확대가 되고 있고요. 현지 마케팅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중심의 오프라인 확장 효과와 그리고 매출, 이익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API 같은 경우는 시장의 어떤 상황과는 무관하게 꾸준하게 지금 매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독보적인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의 어떤 매출도 2조 원으로 전년 동기 올해 대비해서 한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올해 대비 41%. 그래서 미국의 아마존 스킨케어 지금 2등이 올랐고요. 미국의 틱톡 숍 스킨케어도 2위를 지금 기록하면서 스킨케어 시장과 그리고 홈 뷰티 디바이스의 판매량이 북미 지역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만 놓고 봐도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 결국 APR 중심으로 K뷰티의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버스 APR로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어떤 단기 조정을 유행해서 어느 정도 저는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APR이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와줬던 만큼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23만 7천 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겠고요. 손절가는 18만 2천 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3만 7천 원, 손절 라인은 24만 8천 원으로 함께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버스도 함께 탑승을 해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노선일까요? 네, 두 번째도 어김없이 빨간 버스, 광역 버스를 타고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빨간 버스가 워낙 빠르게 달리고 네. 있는 만큼 한번 또 기대를 해볼게요. 어떤 마을이죠? 이천지 소재 기업들로 중심을 했는데 결국 탈중국화가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재 마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구체 마을이 있고요. 흑연 그리고 이제 니켈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리튬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물 중에서도 리튬으로 오늘 마을 종착지 선택을 해주셨고요. 어떤 버스 타면 되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005490 포스코 홀딩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출발해볼 버스는 포스코 홀딩스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버스도 승객분들이 이제 승강장에 모여주시면 될 텐데요. 사실 오늘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네. 조용한 감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다른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 대비해서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탑승객들이 많이 탑승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포스코 그룹 내에서 니켈과 그리고 리튬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감펑 리튬 또 사실 중국의 최대 리튬 기업인 감펑 리튬 회장이 내년에 지금 이제 리튬의 수요가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이 어저께도 10% 이상 폭등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시그마 리튬이 32% 이상 급등했고요. 그리고 리튬 아메리카가 거의 한 7% 가까운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결국에 지금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탈중국화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결국 반사 수혜로 국내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테슬라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차량은 독자적인 어떤 공급망으로 탈중국화를 지금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힌 만큼 국내 2차전지 소재 또 광물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포스코 홀딩스가 호주의 리튬 광산과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염호에 1조 1,000억 원 투자를 발표를 하면서 결국 독자적인 공급망 그리고 글로벌 또 공급망 다변화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 그래서 포스코 계열사들이 결국 이제 탈중국화에 있어서
최대 수혜 그룹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ESS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세로 인해서 리튬의 수요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중국의 또 리튬 기업들이 대규모 감산에 나선다고 했을 때는 국내 리튬 관련된 생산을 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철강 사업 같은 경우도 좀 둔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리튬 사업부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리튬 관련해서 탈중국화가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리튬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포스코홀딩스 두 번째 버스 끌고 왔습니다. 네, 최근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대감 얻어볼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얼마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그래도 포스코홀딩스가 시장 대비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강보합권만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46만 7천 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6만 8천 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46만 7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수익 버스는 무사히 탑승을 마쳤고요. 자세한 전략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뭐 전일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일 다시 한번 후속주로 제가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이오 섹터들 전체적으로 쉬고 있는 가운데 케어젠이 올라가지고 있고 어제 기판 종목들 강했잖아요. 기판의 후속으로 소켓 ISC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ISC가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무관 계속해서 연일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 전략과 오늘의 시장 하락의 이유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ISC 그리고 케어젠의 후속주도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베고즈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통해서도 더 많은 인사이트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